거봐, 왜 말을 못해? 뭐라고 좀 해봐, 이 왼수야. 왜 말을 못해? 내 말이 맞지? 안녕하세요, 다정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쇼펜하우어의 논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38가지 기술입니다. 2024년 1월에 출간됐고요. 지은이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 양반이 어떤 분인지는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까지 생존하신 독일의 철학자예요. 칸트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올바르게 계승했다고 확신하시는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토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공중파 토론 프로그램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상점에서 물건값을 흥정을 하거나 친구나 또 회사에서 함께하는 어떤 식사 자리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나요? 그런 모습 있으셨죠? 하물며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오죽했겠어요. 내 목소리를 내려고. 즉 토론이라는 것은 일상에서부터 치열한 생존 경쟁의 상황에서까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기술이 돼버린 거죠. 자, 이쯤 되면 우리 모두가 토론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겠죠? 이런 토론을 이 유명하신 양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같은 양반은 칼 대신 머리로 하는 검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야, 하여간 이런 분도 참 말을 잘 만들어내요. 그것도 기가 막힌 비유법으로. 검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무래도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예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이 38가지의 방법, 이것을 논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이 기술을, 이걸 익히는 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논쟁에서 승리하는 기술,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직 승리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논쟁 중에 상대방의 계략이나 실체를 속속들이 들춰냄으로써 상대방의 기만을 감지하고 물리치기를 원하는 책입니다. 어때요? 이쯤 되면 읽어봐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이 얼마나 정당한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이것들을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시면 쇼펜하우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토론술의 기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간단하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화술과 방법을 각각 두 가지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두 가지 화술이에요. 논쟁의 내용과 연관된 화술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논쟁 상대방과 연관된 화술이에요. 자, 첫 번째, 논쟁의 내용과 연관된 화술은 뭐냐면, 나는 절대적이면서 객관적인 진리와 상대방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음을 강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무지하게 똑똑하거나 많이 알고 있을 때, 이럴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두 번째는 논쟁 상대방과 연관된 화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이미 인정했거나 주장한 내용이 상대적이고 주관적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하여간 빈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것을 입증한다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 화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직접 반박이라는 것과 두 번째, 간접 반박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요. 직접 반박이라는 것은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반박은 상대방의 주장이 몰고 올 결과를 공격하는 거고요. 약간 다르죠? 직접 반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먼저 상대방 주장이 의존하는 여러 근거들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거죠. 너 그거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건 근거부터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거는 인정하되 근거로부터 그 주장이 도출될 수 없음을 또 보여주는 거죠. 네, 비슷한 말인 것 같긴 하지만 관점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직접 반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간접 반박인데, 상대방의 주장이 몰고 올 결과를 공격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은 상대방의 주장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접 논증과 두 번째, 단순 반증이 있어요. 하여간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시고요. 먼저 간접 논증이라는 것은 우선 상대방의 주장을 옳다고 한번 받아들여요. 그리고 옳다고 인정된 상대방의 또 다른 주장과 연결을 한번 해봐서 특정한 결론을 도출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면 상대방의 주장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거나 또 다른 주장과 배치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거짓임을 밝혀내는 거예요. 아무튼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네, 머리가 좋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단순 반증이라는 건데, 상대방의 주장이 개별적인 경우에 들어맞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례로 증명을 해보이면 돼요. 딱 한 가지 사례만 있어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이거 봐, 이건 안 되잖아, 이런 경우에 맞지 않잖아,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야기했었던 것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 반박의 간접 논증, 단순 반증, 이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법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화술 두 가지와 반박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또 드는 생각은 화술이든 방법이든 아무튼 머리가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저거 내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나,
나도 저랬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야 맞아 저거 내 친구가 항상 하던 말이야 이러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사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이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와 저 했다가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 책의 구성은 4가지의 큰 기술로 일단 분류를 했고요. 그 속에 38가지의 기술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첫 번째, 강하게 공격하는 기술 12가지가 있고요. 더 강하게 반격하는 기술 11가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결론을 이끌어내는 기술 7가지하고 마지막, 위기에서 탈출하는 기술 8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위를 최대한 활용해라. 여러 가지 근거보다 자신이 누리는 권위를 사용하거나 또는 권위를 빌어서 말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해요. 일반인들은 죽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야 너 그 사람 알지? 이러거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서장 나오라 그래 인마. 내가 서장하고 밥도 먹고 술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요즘에 또 이런 게 먹히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다음으로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는 것도 방법이에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코미디 유행어 이런 거 있죠. 걸려들었어. 그렇죠. 걸려들게 만들면 돼요. 이것하고 또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말싸움을 걸어서 무리한 주장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한마디로 약을 올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거는 상대방의 침묵은 약점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상대방의 화제를 전환하려고 한다면 더 확실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넘어가지 말고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세요. 여성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묻는 말에 답하지 않으면 거봐 왜 말을 못해? 뭐라고 좀 해봐 이 왼수야. 왜 말을 못해? 내 말이 맞지?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나 봐요. 무서워요 진짜.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의 주장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서 과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책 제목만 읽어도 혹하는 그러한 기술들과 혹은 갖고 싶은 욕구가 드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에게 어울리는 방법을 잘 찾아서 사용을 한다면 나에게 맞는 갑옷과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선택해보세요. 여러분은 상대방과 토론해서 멋지게 이기고 싶지 않나요? 저는 이 토론 같은 거 하면 정말로 멋지게 한번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읽으시면서 38가지 스킬을 한번 쇼핑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기술 몇 가지를 습득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논쟁에서 힘없이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논쟁이라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논쟁을 더 하고 싶을 겁니다. 논쟁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이 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스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정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